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그간 낙폭이 과도하다는 심리가 확산하는 가운데 영국의 영란은행이 대규모 국채 매입 카드를 꺼내 들면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날 다우는 1.88% 상승을 했고 S&P 500 역시 1.97%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나스닥은 2%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그리고 현재 시장의 피어 앤 그리드 지수는 20 아래로 내려왔고 이로 인해 시장은 극도의 공포감까지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극도의 공포감이 왔을 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러한 포인트 때만 좋은 기업들을 모아 가시게 된다면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기회들은 매년 찾아오게 됩니다. 최근 4년 동안의 주식시장은 매년 공포감이 찾아왔고 그러한 포인트를 유심히 지켜보시고 자신의 캐시로 좋은 기업들을 모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주식 중 스파이와 V5와 같은 좋은 ETF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스파이 차트를 보시며 이날 1.97%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35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는 전날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우면서 주가는 363불대까지 내려왔고 이로 인해 RSI는 27을 찍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극도의 공포감이 찾아오면 선뜻 이러한 좋은 ETF도 매수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지정한 날짜에 적립식으로 모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매달 적립식에 투자 없이 저점에서만 매수를 하면 되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말이 쉽지 실제로 행동하기는 누구나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은 영국이 대규모 국채 매입 카드를 꺼내 들면서 금융시장 불안은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BOE는 지난 23일 영국 정부가 대규모 감세 계획을 공개한 이후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역대 최저치로 급락을 하면서 국채금리 급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이날 10월 4일까지 장기 국채 매입을 하겠다고 밝혔고 또한 다음 주부터 개시 예정이었던 양적 긴축 역시 10월 31일로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이 나온 직후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영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BOE의 국채 매입 공개 전 4.5%에서 발표 이후 4.0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독일 10년물 금리는 2.35% 선에서 2.11% 선으로 떨어졌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를 잠시 돌파했다가 현재는 3.7%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 역시 장중 고점이 4.316%에서 현재 4.13%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영국 새 정부의 대규모 감세한 탓에 파운드화 가치가 역대급으로 폭락을 하자 가격이 추락하는 장기 국채를 무한정 사들여 시장을 안정시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돈을 조였다가 눈앞에 위기를 막고자 다시 돈을 푸는 격인데 이러한 현상은 영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파운드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영란은행은 최근 두 차례 연속 50bp 기준금리를 올리는 빅스텝을 밟았고 이와 함께 최근 10년간 지속했던 양적 완화를 끝내면서 장기 국채를 팔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이제 이러한 계획은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발표한 감세안으로 인해 파운드화 가치는 역대 최저치로 폭락을 하면서 시장은 대혼란을 겪었고 그리고 BOE가 이날 전격적으로 시장 개입을 선언하면서 휴지 조각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영국 국채를 무한정 사들여 시장에 돈을 다시 풀어 급한 불을 끄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러한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돈을 풀어 시장에 안도감을 주면 당장 위기를 넘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영국을 향한 투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날 애플은 아이폰 수요 감소로 인해 증상 계획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의 차트를 보시며 이날 1.27%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30으로 마감을 했죠. 이로 인해 현재 주가는 149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주가는 장중 3% 이상 급락을 하면서 144불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애플은 아이폰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아이폰 14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철회를 했고 이로 인해 최대 600만 대까지 늘리려 했던 아이폰 14의 생산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날 테슬라는 1.72% 상승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287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전날 3분기 출하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의 출하 기록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이전 사상 최고치 기록인 1분기 31만 대 수준을 크게 넘는 출하량을 보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테슬라와 같은 기업은 매년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수익마저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WTI 가격은 4% 이상 상승을 하면서 배럴당 81.8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옥시덴탈의 주가는 이날 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43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옥시덴탈은 다시 58불 때까지 주가가 내려오면서 좋은 분할 매수 타이밍이 왔다고 언급을 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기회 때만 욕심 부리지 않고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것을 유심히 참고해 주시고 좋은 주식은 떨어졌을 때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바이오젠은 치매약 개발 실험이 성공적이었다고 밝히면서 이날 40% 가까이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이오젠이 개발하고 있는 치매약 레카네맙의 인상 3상 실험 결과 증상 악화를 억제하는 데 효능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이날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이날 주요 기관에서 주식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한 이후 이날 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더불어 넷플릭스의 저비용 광고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주가가 26%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넷플릭스 차트를 보시며 이날 상승으로 아래 보신 RSI는 58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주가는 245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작년부터 실적 발표 때마다 하락을 줄곧 해왔지만 최근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을 했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넷플릭스의 광고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영향이 회사의 매출과 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루미나 역시 이날 신제품에 대한 낙관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8%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일루미나의 차트를 보시며 이날 상승으로 현재 주가는 201불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최근 실적 발표 후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을 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세를 이어갔고, 이로 인해 다음 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라고 언급을 드렸죠. 그리고 일루미나는 작년부터 실적이 발표가 될 때마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한 흐름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